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은 남반구에서 가장 큰 물개 서식지였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2천만 마리의 물개가 서식하던 곳. 특히 넬슨 만델라가 18년 동안 수감되었던 곳으로 잘 알려진 로빈 섬은 물개들의 천국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물개들의 천국은 없다. 자신들의 서식지를 인간에게 빼앗긴 남아프리카 물개들은 이제 단 1%만이 살아남았고 그나마 이들조차도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곳에 물개들의 운명을 되돌리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 있다. 물개들은 과연 그들의 서식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웨스턴 케이프주 케이프타운. 아프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다. 인구는 350만 명 정도지만 면적은 서울의 4배에 이른다. 대서양 연안을 따라 따뜻한 바닷물이 내려와 지중해성 기후를 띈다. 또한 공기가 맑고 풍광이 아름다워 케이프타운은 세계적인 관광 휴양 도시로 이름나 있다. 케이프타운 시내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작은 항구가 있다. 남아공에서 가장 유명한 물개 관광지 핫베이다. 물개 관광을 위해 한 해 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대개 물개들은 섬에 서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반면 핫베이 물개섬은 항만 입구 쪽에 자리 잡고 있어 쉽게 물개를 구경할 수 있다. 선착장에서 물개섬까지는 유람선으로 약 15분. 항구를 벗어나면 바로 수평선이 펼쳐지면서 물개섬이 보인다. 가까이 다가가자 바위섬 위에 온통 물개들이 가득하다. 남아프리카의 모든 연안 섬은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물개섬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유람선을 탄 상태에서만 물개를 구경할 수 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야생 물개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도 몇 곳 안 된다. 매일 최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들락거리지만 물개들은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 듯 태평하게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자신의 서식지가 인간에게 노출됐다는 사실은 물개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다. 역시 물개는 물 속에 있을 때 제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 물로 뛰어들자 동작이 활발하다. 유람선이 물개섬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10분 남짓. 물개를 좀 더 오래 보고 싶은 관광객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다. 선착장 주변에서 물개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 녀석들은 물개섬에서 온 게 아니라 핫베이 항구에서 지내는 녀석들이다. 물개들의 집은 바로 이곳, 물개 구조센터. 얼핏 보기에는 어설프고 초라하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프랑스와 휴고다. 아무 대가도 없이 버려지거나 상처 입고 죽어가는 야생 물개들을 구조해온 지 13년째. 지금까지 그가 구조한 물개는 모두 5천여 마리에 이른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던 녀석들이 휴고의 보살핌으로 이젠 제법 살이 올랐다. 물개 구조센터에서 휴고의 보살핌을 받으며 회복을 기다리는 물개는 50여 마리. 특히 어미를 잃고 죽어가다 구조되어 온 녀석들에게는 이곳이 생명의 터전이다. 식사 때가 되자 센터 안이 부산스러워진다. Okay, it's twice a day, mornings and evenings. If it's babies, it's every 4 hours. But if they're pups, twice a day. If it's older seals, once a day. It's normally pilchards, which is a pelagic fish. That's normally called a bait fish. Used for all the marine species will prey on the bait fish, being pilchards. 어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물개들은 실내에서 지낸다. 이 녀석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늘 푸른색 조명등이 켜져 있다. 휴고가 맨 먼저 먹이를 챙겨주는 것도 바로 이 어린 물개들이다. 일일이 두 손으로 잡아 녀석의 몸을 고정시킨 뒤 긴 호스를 목 안으로 밀어넣고 깔때기를 통해 먹이를 먹인다. 어미가 있었다면 젖을 먹고 자랐을 어린 물개들. 녀석들은 직접 생선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휴고가 먹이를 만드는 과정은 특별하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 직원까지 고용했다. 보통 어린 물개 한 마리에게 한 통의 이유식을 먹이는데 이유식 한 통에 12마리의 정어리가 들어간다. 비타민을 넣은 생수에 정어리를 넣고 믹서에 갈면 먹이 준비가 끝난다. How we prepare it for the little babies, we cut the head and the tail off, we take the stomach out, and then it's just the raw fish that we then liquidize with mineral water when we add vitamins and minerals as well. 그런데 다른 물개들과는 달리 휴고가 특별 대접을 하는 녀석이 있다. 이 녀석에게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듯 이유식을 젖병에 채워준다. 이 물개의 이름은 비비. 이곳에 온 지 6개월째다. 겉으로 보기엔 다른 어린 물개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휴고는 이 녀석의 젖병을 일일이 챙긴다. 턱으로 젖병을 내려 높이를 맞추는 것이 보통 능숙한 게 아니다. 비비의 고향은 핫베이에서 7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포트 엘리자베스. 해변에서 어미를 잃고 죽어가던 녀석을 어느 노부부가 구조해 애완동물처럼 키웠다고 한다. 그런데 물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던 노부부가 우유와 두유를 섞어 먹이를 준 것이 화근이었다. 그 탓에 비비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식도에 화상까지 입었다. 녀석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젖병으로 먹던 습관은 여전히 고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바깥에 있는 물개들에게 먹이를 줄 차례다. 배고픈 녀석들이 벌써부터 줄을 섰다. 제법 자란 녀석들조차 몸이 회복되지 않아 이유식을 먹여야 한다. 휴고는 이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물개들에게 이유식을 먹이려면 깔때기를 이용해 이렇게 직접 부어줄 수밖에 없다. 구조센터에서 지내는 물개의 절반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먹이를 먹는다. 한 마리당 한 통씩이다. 휴고는 더 먹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녀석들의 먹이를 준비하는 데에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든다. 다음은 큰 녀석들 차례다. 건강이 회복되어 야생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온 녀석들에겐 생선을 통째로 먹인다. 하지만 이 녀석들에겐 하루 2번의 식사만으로는 늘 부족하다. 약기질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뒷전에서 눈치를 보며 어슬렁거리기만 하는 녀석이 있다. 자신보다 어린 녀석들의 위협에도 움츠리기만 한다. 목에 커다란 상처가 보이는 녀석의 이름은 기도고. 참치잡이 낚싯줄에 목이 걸린 채 죽어가던 녀석을 휴고가 물개섬에서 구조해왔다. 5년 전 구조 당시 몸무게가 5kg에 불과했던 녀석이 이제는 300kg이 넘는 거구가 됐다. 1년 전 휴고는 몸이 회복된 기도고를 물개섬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도 기도고는 여전히 구조센터를 제 집 마냥 들락거린다. 휴고는 그런 기도고가 늘 반갑다. 구조센터를 떠난 녀석이 여전히 들락거리는 게 다른 물개들의 눈에는 밉상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기도고에겐 자기를 돌봐준 구조센터가 늘 친숙하지만 다른 물개들은 식사 때만 되면 곧잘 나타나는 기도고가 반갑지가 않다. 구조센터의 다른 물개들은 기도고가 자신들의 먹이를 가로챈다고 생각하는지 기도고가 나타나기만 하면 어김없이 경계를 한다. 사실 기도고는 구조센터의 물개들보다 나이도 많고 덩치도 더 크지만 이제 자신은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하는지 다른 녀석들의 시비에 별 대꾸가 없다. 늘 구조센터 밖 방파제에 따로 나와 지내는 물개가 있다. 이 녀석은 멍키라 불린다. 이미 젖먹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임신한 탓인지 멍키는 늘 신경이 예민하다. 구조센터 밖에 나와서 지내는데 다른 물개들과 부대끼다 뱃속의 새끼에게 해가 갈까봐 늘 노심초사한다. 구조센터 식사 시간의 마지막 순서는 멍키다. 철문이 열리자 멍키가 휴고를 반긴다. 휴고는 출산을 앞둔 멍키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멍키에게는 어린 물개들처럼 깔때기로 이유식을 먹인다. 그렇게 먹이는 것이 뱃속의 새끼에게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멍키가 구조센터로 온 것은 2006년 12월. 당시 멍키는 핫베이에서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일랜스베이에서 구조됐다.
다른 60여 마리의 물개들과 함께 나미비아에서 케이프타운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일랜스베이에 임시로 정착한 상태였다. These little babies here are all the ones from Namibia that have fled from the clubbing. And they've been coming down our coastline, and this happened a few months ago, and they would land on our coastline starving to death from being separated from their mothers from the sealers. And when they hit the coastline, we've rescued them. 멍키의 고향인 일랜스베이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해무와 파도가 심한 일랜스베이. 그 북쪽 끝 해안가 바위 위에 물개들이 모여 산다. 대개 물개의 서식지는 먹이가 풍부한 섬 지역인데 비해 이곳은 육지와 이어진 해안가다. 한눈에 봐도 물개들이 서식하기에 그리 좋은 곳은 아니다. 물 위에서 떨어져 혼자 파도를 맞고 있는 이 녀석의 상태도 꽤 심각해 보인다. 파도에 휩쓸려 갈 것 같은 모습이 위태롭다. 결국 녀석은 자리를 옮긴다. 걷는 모습이 힘겨워 보이는 데다 눈에 상처까지 입었다. 다시 무리 속으로 돌아갈 심산일까? 불과 20여 미터 남짓한 거리를 가는 것도 힘에 부치는 모양이다. 자세히 보니 눈의 상처가 꽤 심각한 데다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 힘겨워한다. 결국 바위 위에 몸을 뉘었다. 무리 속으로 돌아가길 포기한 모양이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무리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물개들이 떼를 지어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여전히 바람은 거칠고 파도는 높다. 아무리 혹독한 날씨라도 먹이 사냥은 해야 한다. 사냥은 잠수로부터 시작된다. 어린 녀석들에게 잠수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일부터 만만치가 않다. 몸부림을 쳐도 곧 파도에 휩쓸려 버린다. 아무리 물개라지만 이런 파도 속에서 수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참 자라는 어린 물개들에게는 파도 속 수영이 여간 힘들지 않다. 결국 녀석들은 파도에 떠밀려 바다 쪽으로 나가지 못한다. 줄인 배를 채우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마저 꺾이는 순간이다. 사냥을 끝내고 해안가 바위 위로 다시 돌아오는 일도 만만찮지만 본능이 물개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파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녀석들은 파도가 바위 위로 쏟아지는 순간 자연스레 바위 위로 올라선다. 이제 바다에서 벗어나 바위 위로 올라가야 한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쉬운 일이지만 오늘처럼 파도가 심한 날에는 바위 위로 올라서는 일이 쉽지 않다. 물개들의 물놀이가 끝났다. 이런 날씨에는 물속에 오래 있을 수가 없다. 사냥에 실패해도 곧 바위로 올라와야 한다.
험한 날씨 탓에 일랜스베이의 물개들은 늘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다 줄인 배를 채우고 싶어도 거친 파도가 녀석들의 사냥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물개들은 결국 사냥을 포기했다. 배고픔을 견디며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친 녀석들은 움직일 기력조차 없고 겨우 걸음을 떼놓는 이 녀석은 앙상한 갈비뼈가 다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매일 죽는 물개들이 생겨난다. 오늘도 10마리 이상의 물개들이 죽어있다. 막 숨이 넘어가는 듯 헐떡이는 녀석도 보인다. 일랜스베이. 물개들이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곳이다. 홀로 남게 된 이 어린 새끼는 누가 돌볼까? 어미를 잃은 이 녀석의 내일도 불안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개들은 일랜스베이를 떠나지 못한다. 남아프리카 물개는 계절에 따라 나미비아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오르내린다. 일랜스베이는 물개무리가 이동하다 휴식을 취하는 중간 기착지이기 때문에 녀석들은 이 혹독한 서식지를 포기할 수가 없다. 결국 해가 바뀌면 한 녀석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If you go to Elands Bay in February, nothing left. All gone or dead. Where are they going? Most have died. 물개 바위를 내려다보는 야트막한 산 중턱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다. 일랜스베이의 역사를 말해주는 곳. 이곳 지방정부의 안내 표지판에 따르면 부시족의 선조가 이 물개 동굴에서 기거했다고 한다. 아직도 바닥에 조개 껍질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수십만 년 전 이곳은 해안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굴 바위 벽면에는 물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일랜스베이가 오래전부터 물개들의 서식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물개 구조센터의 아침이 밝았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수영을 즐기는 것 같지만 배고픈 녀석들은 물고기 사냥에 여념이 없다.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와중에도 기도고는 여전히 경계 대상이다. 임신을 해서일까? 멍키는 여전히 졸리는 모양이다. 먹이를 보채는 새끼를 위해 잠에 취한 채 돌아눕는다. 휴고가 출근하는 시간은 오전 8시경. 아침 인사를 건네는 휴고.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멍키는 여전히 비몽사몽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끼 물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으로 휴고는 하루를 시작한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늘 정성을 다한다. 다른 녀석이 다가오자 비비가 잔뜩 경계한다. 젖병으로 이유식을 먹다 보니 아무래도 양이 적어 비비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한다. 물개들의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 휴고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휴고가 급히 달려간 곳은 케이프타운 시내에 위치한 C포인트다. 해변에 쓰러져 있는 물개 한 마리가 카메라에 잡혔다. 한눈에 봐도 녀석의 상태는 심각해 보인다. 생사를 다투는 위급 상황. 휴고의 마음이 다급하다. 구조 준비가 끝나자 제작진에게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 What is this medicine? One is the antibiotics, two of the antibiotics, and the one is permethazole to stop for the convulsions. 남아프리카 물개들에게 인간은 천적이 되었다. 구조를 위해 출동했지만 휴고의 발걸음은 신중하다. 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단숨에 물개를 잡는다. 녀석에게는 거친 방식이지만 지금 구조하지 못하면 이 녀석도 해안가를 헤매다 결국 죽게 될 것임을 휴고는 잘 알고 있다. 영양실조에 걸린 녀석에게 급한 대로 깔때기를 이용해 이유식을 먹인다. 응급처치가 끝나자 물개에게 보호대를 씌운다. 녀석을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다. 일초라도 빨리 구조센터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에 휴고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고 만다. 구조가 끝난 시각은 오후 1시경. C포인트에서 물개 구조센터까지는 자동차로 약 20여 분이 걸린다. 응급처치 덕분일까? 다행히 녀석의 기운이 좀 돌아온 것 같다. And it's around about 100 a day dying like this every day. But they're all along the coastline, you know, and if somebody finds them, then I'll know about it, but if not, they'll die with it without getting any help. So the ones you're finding on the coast are now near the end, you know. He would maybe last another day or two, and then he would die from being too weak. 이렇게 5천여 마리의 물개를 구조해왔지만 아직도 남아프리카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물개들이 너무 많다. 구조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먹이를 한 번 더 먹인다. 기력을 보충시켜주는 일이 급선무다. 훈련한 녀석은 낯설어서인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처음 만난 물개들과 어울린다. 게다가 다른 녀석의 등에 제 몸을 기대기까지 한다. 물개는 낯선 녀석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친화력이 강하다. 이러한 친화력은 물개의 생명력을 높이는 중요한 본성이다. 그런데 왜 케이프타운의 물개들은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핫베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로빈섬. 로빈은 네덜란드어로 물개를 뜻한다. 유럽인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로빈섬은 물개들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로빈섬에 인간이 들어가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물개들은 모두 쫓겨나거나 학살당했다. 남아프리카 물개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What happened is that the seals were living on Robben Island. Then Europeans came down from France and Holland with their ships, and they saw, okay, how can we make money? Let's kill seals for their fur. Eventually all the seals were killed and what left fled away, okay, to find somewhere else safe to go and live. The seal in Ireland became extinct. South African government became then in power recently, the last 100 years, and they've decided to keep the seals away. So if a seal tries to live there, they chase him away. 우리는 휴고와 함께 물개섬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물개섬은 로빈섬에서 쫓겨난 물개들이 종족 보존을 위해 얼마나 사투를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곳이다. Now, if you go on the coast there, then you find lots of skeletons of seals that have died and washed onto there. 육지와 이어진 듯 보이는 물개섬은 세 개의 암초로 나뉘어져 있다. 로빈섬에서 쫓겨난 물개들이 이곳 물개섬에 자리 잡게 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야 주민들은 이곳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했고 그 후에야 이 작은 바위섬은 물개섬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물개섬을 찾을 때마다 휴고는 다친 녀석이 없는지 살핀다. 대부분의 물개들은 휴식을 취하는 중이다. 이곳 남아프리카 물개들은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대신 낮에는 이렇게 좁은 암초 위에서나마 몸을 말리며 휴식을 취한다. 무리지어 지내는 것이 물개들의 습성이다 보니 서식지는 늘 만원이다. 하지만 활동 공간은 물속이라 몸을 뉘어 쉴 만한 공간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The seals sitting here, they're getting hot, and then they're coming to cool off, and they'll go back and to rest again. When they put the flippers in the air, all their blood vessels are on their flippers, and it gets the air to blow the blood vessels and cool them down. So you'll see some down there, when they're keeping the flippers up. That's to get the hot air off the flipper. 앞발을 흔들거나 가려운 몸을 긁는 것처럼 보이는 녀석들의 이러한 행동은 생존을 위한 몸짓인 것이다. 선선한 날씨를 좋아하는 물개는 더운 지방에서는 살지 못한다. 지금도 나미비아로 올라간 물개들 중에는 더위를 견디지 못해 죽는 개체 수가 많다고 한다. 먹이 사냥을 나선 물개들. 파도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신기하게도 파도의 흐름을 따라 미끄러지듯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개섬의 파도는 일렌스베이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바다로 들어가는 일이 한결 수월하다. 수중 발레를 하듯 두 발을 거꾸로 올리고 있는 녀석들. 녀석들은 지금 먹잇감을 찾는 중이다. 힘세고 강한 물개들에게 밀려 충분한 먹이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나마 물개섬은 녀석들이 몸을 기대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식처다. And then they come back after a few hours. In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s, they come back here. Early hours. And some of them will stay out for 2-3 days. Just
Sleeping out there, yeah. So if they're lucky, they'll come back in the same, by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But if they are finding food and they're healthy, they'll stay out there for 2-3 days, come back then. 사실 암초 주변의 얕은 바다에는 물개들의 먹잇감인 물고기가 그리 많지 않다. 일찌감치 사냥을 끝낸 물개들이 파도를 타고 바위 위로 올라온다. 반대편 바위 한켠에 어미와 새끼 물개가 눈에 띈다. 배가 고픈 새끼는 엄마의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닌다. 어미를 잃은 새끼 물개 한 마리가 다가서자 격하게 으르렁거리며 쫓아낸다. 사실 이곳에 있는 물개들의 건강 상태도 그리 좋지 않다. 누워있는 물개들을 넘어 뒤뚱뒤뚱 걸어 나오는 이 녀석은 가슴에 상처를 입었다. 자세히 보니 살갗이 보일 정도의 심한 상처다. 휴고는 물개섬에 올 때마다 이렇게 상처 입은 녀석들이 신경 쓰인다. So what do you do? What kind of treatment? With that, you treat them with antibiotics. You don't normally stitch the wound up because it breaks in the water, and you let it naturally heal, but he needs a place of calmness and rest. If he was even in the group here, they would push him and disturb him, and often the bones need to reset and the wound needs to close. The seals have heal very well on their own, but you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them to heal. That's why you don't stitch them. No. Okay. And you need to give him some food and a place that he can just stay calm and let the wound close. Naturally will cover. Yeah. 가까이에 낯익은 녀석이 보인다. 휴고가 반갑게 기도고를 부르자 재빨리 앞으로 다가와 물 밖으로 얼굴을 내민다. Doggy, doggy, where you want the dog? What you doing here? Hey? 1년 전 물개섬에 놓아준 기도고다. Where is the doggy? Where is the doggy? Hey? 휴고가 반가워 곁을 맴돌며 헤엄치는 녀석의 목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뚜렷하다. When the seal gets fishing line, it comes from the tuna industry, the loop. They're then swimming in the sea, they get hooked on it. Then every day they've got to go very, very far out to sea. And what that does is that entanglement saws away on their soft bodies. It opens up the wound, and when they get opened up, then they can't hunt anymore, and then they just start to lie on the island and they die from starvation. You've got to come along and try and free them, otherwise they will die. He was taken from here into my house, never saw the sea for 6 months, and then we had to go back out and we had to reintroduce him into the ocean. 자신을 길러준 휴고 앞에서 애교를 부리는 기도고. 처음 물개섬으로 돌려보냈을 땐 덩치도 작고 힘도 모자라 이곳의 암컷들에게 외면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덧 다른 야생 물개들과 힘을 견줄 만큼 성장했다. 외로운 기도고는 짝을 찾고 있다. 곧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휴고는 기대하고 있다. Seals need a much higher island. This island, the seas wash over and it washes the babies off. But the fact that it's the only
place that it has here, it is a way of surviving, but they should be on a big island. 핫베이 풍물시장 한켠에 자리한 곳. 이곳은 휴고의 아내인 넬라 휴고의 기념품 가게다. 물개 구조를 시작한 12년 전만 해도 넬라는 남편과 함께 일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다. 기금 마련이 쉽지 않자 부부는 일을 나누었고 넬라는 지금까지 작은 가게를 차려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모두 물개 구조를 위해 쓰이고 있다. The problem was in the beginning, when we started seal rescue, I helped Francois rescues, but rescue is expensive. In other words, if I helped him, we didn't have an income. So Francois developed a way that he could work with the seals on his own, and therefore I could focus on bringing the finances in to actually pay for the work that he's doing. And we've worked in harmony like that for 12 years. 제작진은 얼마 전 구조된 녀석의 상태가 궁금해 물개 구조센터를 다시 찾았다. 때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라 휴고는 물개들에게 줄 먹이 준비에 한창이다. 이 녀석은 몸이 아픈지 먹이 먹는 것도 귀찮아한다. C포인트에서 구조해온 녀석이 한쪽에 웅크리고 있다. 여전히 야생성이 남아있는 녀석은 휴고의 접근조차 꺼린다고 한다. 혼자 나가 스스로 먹이 사냥을 할 정도로 몸이 회복된 녀석. 물고기 사냥으로 줄인 배를 채워 센터에서 주는 먹이는 먹지 않았다고 한다. Lee this morning is, but not this afternoon. Why? She was inside. Well, with Lee, if she's hunting a bit at night, then she doesn't need 2 feeds. But if she's battling a bit, then she'll get fed. She's recovering nicely now, but you've also got to take it slowly, because otherwise, when they've starved for so long, if you put too much food, you get tummy bugs and it creates problems. So she's resting, she's happy, and she's still got a nice tummy, so that's fine. Where's my Jobot? Hey, where's our baby? 휴고가 수영을 즐기는 멍키를 부른다. 멍키 뱃속의 새끼가 자신의 손자인 양 멍키의 출산이 기다려지는 휴고. 남아프리카에서 물개의 생존과 구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휴고 단 한 사람뿐.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물개들에게 서식지를 되돌려주는 것이다. 수만 년 이상 동안 물개들의 천국이었던 케이프타운. 그러나 로빈 섬을 비롯한 물개 서식지는 인간들이 차지했고 불과 200년 동안 남아프리카 물개의 개체수는 단 1%로 줄어들었다. How many seals are living in South African coast, do you think, approximately? Well, we know around about 36,000 babies are being born, which will give you a population of about 150,000. But the problem is that 99% of their habitat is extinct. So it's not a case of how many numbers, it's how many there were. There was about 20 million seals. There's not even 1% left. So 99% of the species is gone. Because of the lack of habitat? Because of killing, because of harvesting, because of fishing, and because of loss of habitat. 다음 날 오후 4시. 아직 식사 때도 아닌데 휴고가 방파제 아래 물개들에게 정어리를 던져준다. 물개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훈련이다. Now this is how we get them to eat solid fish and take them off the tube, and then
you'll find that this is all he wants to do. He doesn't want to eat the tube anymore, and he'll get better and better at doing this, and then he starts to go and catch his own. I'm just explaining the process here. Now this is one that we've rescued. Now you've got to get them to start eating whole fish in the wild. 한 마리의 물개라도 더 살려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휴고. 그의 꿈은 물개들에게 원래 서식지를 돌려주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야생 물개들은 그들의 서식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